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회 집슐랭 가이드 분양 청약 가이드가 시작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 지침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분양단지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최고 명의와 그 권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평가 기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미슐랭 가이드 그 서울편을 보시면 네.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체 등재되어 있는 레스토랑 중에서 별 하나 이상을 부여받은 업체가 채 20%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그만큼의 이 깐깐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분양단지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떤 특정 단지에 제가 별 하나만 주더라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감사하게 여기셔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처음에 권위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되게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권력은 사랑이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국밥 좋아하시거든요. 각 국밥집마다의 그 미세한 차이들을 늘 체크를 하면서 주 6일 그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대 미각을 키워온 것이고요. 네. 그 예민한 감각을 부동산 네. 평가에 고스란히 갈아 넣어서 네. 아주 상세하게 평가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이 동탄 이 신도시 동양파라곤 2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국밥 얘기해서 국밥처럼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집슐랭이니까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평소에 먹지는 않습니다만 네. 집슐랭에서는 에피타이저를 꼭 챙겨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라는 게 우리가 이제 메인 메뉴를 드시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잠자던 위를 좀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양단지 평가에 있어서는 첫인상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공사는 동양건설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 1253세대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그 파라곤이라고 하면은 예. 동양건설 산업이라는 뭐 대충 알기는 해요. 예. 근데 이 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알아야지 최근 들어서 주택시장 자체가 실거주 의무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건설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평가 좀 해보시겠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2위에 랭크가 됐다가 1년 만에 2020년도 62. 그러니까 22계단 한꺼번에 상승을 해버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동탄 이 신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기도권이라든지 인천 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참고로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나 또 LH가 주관한 살기 좋은 아파트 대회에서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런 이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업력이 양호하기는 한데 예. 그래도 뭐 소위 1군 건설사라고 하잖아요. 예. 1군 건설사 들어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1군 건설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1군 건설사를 나누는 기준이 한 12가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집슐랭 가이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청 기준 시공능력 평가 6천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군, 그 미만일 경우에는 2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동양건설 산업은 5,826억 원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짝 2군으로 비껴나 있는 것이죠. 내년쯤에는 충분히 확실한 1군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나머지 에피타이저 세대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1253세대라고 하면은 우리 1000세대 이야기하는 그 1000세대 넘어섰잖아요. 절대 기준 1000세대를 확실하게 넘어서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 공급 타입이 어떻게 되는가, 네. 구성이 되는가도 보셔야 될 텐데 전용 84제곱미터와 105제곱미터, 14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중형부터 중대형까지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동탄 신도시 내에 입주 5년 이내 신축 중에서 그리고 이 파라곤 2차와 마찬가지로 1000세대가 넘는 단지 중에서 중대형 이 평형을 보유하고 있는 이렇다 할 단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찾아봐도 이 편한 세상 동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희소성 높은 그런 재료로 요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요.
또 이미 동탄 신도시 내에 반송동 동탄 파라곤 1차, 2차, 또 오산동의 동탄역 파라곤 이미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네. 이 파라곤 브랜드를 달고 있는 맛집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맛집이고 또 새롭게 이 파라곤 2차라는 더 크고 새로운 분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피타이저에서 좀 MSG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조금 좀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뭐 이게 에피타이저가 너무 과하면 메인 먹을 때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부담이 없더라고요. 앞에서 뭘 먹든 간에. 네.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인 메뉴 넘어가 볼까요? 메인 메뉴 평가 항목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메인 메뉴는 그러니까 음식은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가 이걸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의 메인 메뉴 평가 요소는 자산 가치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 입지하고 또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약이다 보니까 가장 혼동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제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약 제도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트 이게 809대 1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경쟁률의 그 효과가 GTX-A 그러니까 광역철도망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파라곤이 이 GTX하고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디에트로 포스티지는 어떻게 보면은 동탄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 역세권 입지였다라는 부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라곤 2차는 상대적으로 역까지의 거리는 꽤 먼 편이기는 합니다. 현재 SRT가 운행되고 있는 이제 동탄역까지 자가용을 이용해서 한 13분 내외면은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로로 한 9.1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이 버스망도 개선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기준의 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한 40분 내외 동탄역까지 이동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동탄역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뭐 상대적으로 동탄 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상에 보시면 직선거리 500m 그리고 또 750m에 각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로 13, 14분이면 솔직히 좀 멀긴 하거든요. 또 늦게 오면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메인 메뉴 재료가 좀 벌써 부족한 느낌인데 좀 그냥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네. 그것만 따로 떼서 평가를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가 네. 음식을 드실 때도 네. 국밥의 묘미는 항상 나온 반찬들 이거저것 같이 말아서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먹는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버무려서 보시면 동탄역까지 절대적인 거리 자체는 뭐 현재 기준 꽤 먼 편이긴 합니다만 차후에 동탄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접근성이 훨씬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 신도시 입주 완료 시점에 가서는 이 동탄 신도시 동남부의 신주거 문화타운 권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주도로가 개통이 되면 버스 노선도 조금 더 증편이 되고 더 가깝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교 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남북 방향으로 또 녹지 공간이 빼곡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내부의 요인 그리고 외부의 요인, 또 개별 그 세대별 요인도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전체적인 시점 보정과 각 항목별 가중치까지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정석이고 우리의 가장 권위 있는 집신랭 가이드에서 차용하고 있는 그런 평가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국밥 얘기만 해가지고 조금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 평가라도 한번 해봐야지 좀 제대로 된 평가인지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평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의심을 한 방에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하이라이트죠. 이 동탄 신도시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공공택지라는 점까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때는 가격의 구성 요소가 택지 매입 원가의 건축비, 가산비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보통 좀 앞서서 다른 분들 분석하시는 걸 보니까
동탄 디에트로 퍼스티지의 가격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접근인 것이 디에트로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복합 용지를 매입을 해서 지어 네. 올린 것이거든요. 네. 근데 파라곤 2차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용지 위에 지어 올린 것입니다. 땅의 용도 지역이 다른 것이죠. 네. 토지 매입 원가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네. 용도 지역이 동일한 공동주택 용지 위에 지어진 적정 비교 대상 단지를 찾아본다면 2017년도에 분양을 진행한 동탄이 아이파크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아이파크의 전용 84제곱미터의 기준 분양가가 3억 8,520만 원이었는데 이 분양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쪼개서 파라곤 2차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파크 그 단지의 택지 매입 원가가 3.3제곱미터당 약 513만 원이었습니다. 파라곤 2차 부지는 542만 원이었던 것이죠. 이 택지 매입 원가의 차이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2017년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건축비의 많은 상승이 당연히 있었겠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약 15%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적용을 해서 파라곤 2차의 분양가를 추측을 해본다면 약 4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 이후의 시세 네. 약 7억 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첨이 되신다면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예상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예측한 이 가격 결과가 거의 틀린 적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 틀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 결국은 뭐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근데 아까 뭐 국밥 얘기 하루 종일 국밥 얘기하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돈 얘기하니까 신뢰도가 좀 회복된 그런 느낌. 근데 이런 가격을 안다고 해도 결국 청약 제도를 모른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보면은 요즘에 음식들 보면 밑에 재료가 뭐뭐 쫙 들어갔는지 가로에 열고 딱 쓰여 있거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은 뭐 메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보셔야 될 텐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는 부분 또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의해서 나머지 전체적인 청약제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또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의 물량,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총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가해지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이 파라곤 2차의 전용 84제곱미터는 가점제 100%,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파라곤 2차의 105제곱미터와 140제곱미터는 가점제 절반, 추첨제 절반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매 제한 기간과 또 거주 의무 기간이 되겠습니다. 공공택지라는 부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최종적인 그 확정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몇 %에 해당되는가,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매 제한 기간 총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총 5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전매 제한이 길다라는 거는 예.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만큼 차익이 많다. 받을 수 그렇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당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으니 그 반대급부로서 네. 투기의 요소가 있는 단기간에 팔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거해 가겠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처럼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시기에 네. 이 정도의 규제는 당연히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네.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이 단지 뭐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이거 신청 안 하고 나중에 나올 단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여러분들을 당첨시켜 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쉽지만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은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청약 경쟁률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바운더리나 어떤 단지에 대한 최저선을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만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도움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끝났는데요. 디저트. 디저트 남았네요. 디저트에서 평점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에피타이저와 메인 네. 메뉴에서 이 평점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사후적으로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 음식의 점수를 조금 더 줄지 아니면 차감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의사결정 시기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체크를 해보실 부분이 동탄 도시철도의 개통 시기가 되겠습니다. 큰 것 같아요. 예. 제가 앞서서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사실 언제 개통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정확하게는 올해 1월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한 전국적인 또 수도권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실제 노선 개통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당초 계획에서 상당 수준 뒤로 밀렸다라는 것을 이미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2027년 계획입니다만 뒤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들어올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빨리 끝날까? 참. 그러니까요. 예.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막상막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바라건대 이 도시철도가 빨리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앞서서 진행될 예정인 GTX A 노선과의 시너지 효과 충분히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물류센터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 물류센터 들어오면은 교통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류센터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입니다. 물류센터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 수요가 가세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반대편에서는 교통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도로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이너스 요인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현지의 반응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감 요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다른 단지들 대비 가격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 실거주에 대한 그 수요들 또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경시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단지 들어가고 나가고 아이들하고 산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조경시설이 그 신경을 많이 써요. 2015년도서부터 서울 수도권의 이 분양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입주 이후에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는 건설사가 얼마만큼 조경과 커뮤니티에 많은 신경을 쓰느냐가 그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요 건설사들이 그 건설사들만의 조경이라든지 커뮤니티 자체에 별도의 브랜드, 그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구 안심 파라곤도 지하 주차장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그 정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동탄 신도시 파라곤 2차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는 보편적인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최근에 뭐 하이엔드 이런 시설들 보니까 막 인피니티 풀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카페, 뭐 게스트룸 이런 거는 특화 요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까지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이죠. 제가 이제 바라는 부분은 커뮤니티 시설만 얘기했을 때도 파라곤 2차에 그게 있었지라고 역으로 연상할 수 있을 만큼의 일종의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조경이나 커뮤니티가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 코스를 마무리 다 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별점. 이 결과를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요. 뭐 결과 어떻게 되시죠? 별점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에피타이저 별 3개, 네. 메인 메뉴는 별 2개, 디저트는 별 1. 그래서 최종 평점 별 2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별 하나만 드려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두 개를 드렸으니까 2번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회는 분양 맛집 어디 소개해 드릴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단지 좀 분석해 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가장 1순위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단지를 선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신랭 분양 청약 가이드 1회를 했는데요.
동탄 이신도시 동양파라곤 2차입니다. 2차 평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회, 3회 뭐 여러 단지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곳들 항상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국밥하고 잘 어울리는 자칭 셰프 주영남 절대 소장, 미각. 네, 주영남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